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대한민국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그는 일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공식 목적은 강연과 일본 정계 인사들과의 면담. 그러나 이 방문은 한국 정부에게는 극도로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김대중은 사실상 정권의 가장 위협적인 정치적 존재였습니다. 이미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와 정면으로 맞붙었고 그 이후 사실상 정치적 제거 대상이 됩니다. 김대중은 국내에서의 활동이 봉쇄되자 해외에서 한국 민주주의 실상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1973년 8월 8일 저녁, 김대중은 도쿄 시내의 그랜드 팰리스 호텔 인근에서 지인들과의 약속을 마친 뒤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접근합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김대중은 차량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납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고 주변에서는 어떤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김대중은 이후 의식을 잃거나 강제로 제압된 상태로 장시간 이동합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장소는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이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경찰은 자국 수도 한복판에서 외국 정치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즉각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빠르게 이 납치가 일반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감지합니다. 차량 이동 경로, 목격자 증언, 이상한 출입 기록, 모든 정황은 조직적이고 훈련된 인물들의 소행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주권 침해로 인식합니다. 당시 일본 내각은 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인 부인이었습니다.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해명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김대중은 일본 근해에서 선박으로 옮겨진 정황이 여러 증언과 기록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손과 발이 묶인 상태였고 눈을 가린 채 바다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사건에 가장 무거운 의문이 등장합니다. 김대중을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이 있었는가? 이에 대해 공식 문서로 확인된 명령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본인의 증언, 그리고 이후 공개된 미국 CIA 비밀 해제 문서, 관계자들의 간접 증언은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는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극히 낮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대중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몸에 무거운 것이 달린 느낌을 분명히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 증언은 단독으로 보면은 주관적 기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 정보 문서에서 김대중이 바다에서 제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대중은 그날 죽지 않았을까요? 사건의 흐름은 여기서 급격히 바뀝니다. 선박 위에서 어딘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를 살려두라. 이 전화의 발신자는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해석은 미국 측 개입입니다. 당시 미국은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 모두에서 이 사건을 극도로 민감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미 CIA 문서에는 이 사건이 동북아 정세를 위험하게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김대중은 한국이 아닌 다른 경로를 거쳐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사회는 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일본 경찰은 납치에 가담한 한국 요원들의 실명 일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을 우려해 직접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전후 일본 영토에서 벌어진 최악의 주권 침해 사건 중 하나로 보도합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입장을 서서히 바꿉니다. 처음에는 전면 부인, 그 다음은 개별 요원의 월권,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뒤 국정원 과거사 조사에서 마침내 국가기관의 개입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책임을 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국가범죄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굳이 일본에서 납치를 감행했는가? 왜 국제적 파장을 알면서도 이렇게 무리한 작전을 벌였는가? 당시 정권은 김대중을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체제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해외에서의 발언, 국제 여론 형성, 이 모든 것이 군사정권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김대중을 제거하지 않더라도 공포를 주고 침묵시키는 것만으로도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그 의도보다 훨씬 더 크게 폭발해 버립니다. 이 납치는 김대중 개인을 넘어서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제거하려 했던 시도는 오히려 그를 국제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질문을 남깁니다. 그날 정말 마지막 순간에 무슨 판단이 내려졌는가?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국제적 파장을 계산한 선택이었는지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1973년 8월 8일 도쿄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현실의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지금도 중요한 이유입니다.